2020년 얼리 어드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많이 힘들었던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어서 끝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얼리 어드미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예측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학에서 발표한 데이터 그리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레귤러는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 영상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보냈던 학생들, 탑 학교를 디나 하버드나 학생들한테 질문을 물어보고 직접 답변을 얻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2020년, 2021년 얼리에 가장 특별하게 눈에 띄는 현상은 지원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셀렉티브 스쿨, 탑 학교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하버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의 경우는 작년에 총 1086명이 지원을 해서 이 중에서 747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2019년에 지원한 학생들의 숫자에 비해서 57%, 엄청 많죠? 그러니까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19년에는 895명을 6,424명 중에 뽑은 점에 비해서 작년에는 747명만을, 다시 말씀드려서 148명을 작게 뽑았다는 점입니다. 얼리의 입학률은 7.4%입니다. 2019년에 13.9%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진 점입니다. 얼리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 아시안 학생들은 24.4%,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12.2%라고 합니다. 아시안 학생들은 그 전에 24%보다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그 전에인 9.6%보다는 증가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그 전해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1년을 연기한 학생들 총 349명과 함께 하버드를 입학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일입니다. 예일도 하버드와 마찬가지로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일 역사상 얼리에 지원한 학생들이 올해가 최고로 많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5,777명입니다. 2019년 얼리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3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50%는 디폴드가 됐고요. 레귤러에 지원한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번 리뷰가 되겠죠. 38%는 디나이드, 리젝트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트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트머스 역시 가장 큰 얼리 디시전 풀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해인 2019년보다는 29%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트머스 입학률은 21%입니다. 그 전해인 26.4%보다는 또 현저하게 떨어진 입학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운도 역시 유사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총 5,540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22%가 증가한 지원자의 수라고 합니다. 브라운의 입학률은 16%입니다. 그 전해인 18.2%보다는 역시 낮아진 입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학교는 유펜입니다. 그 전에보다는 23%가 지원자가 증가했습니다. 합격률은 그 전해인 19.7%보다 낮아진 1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합격률은 2019년과 2020년의 얼리 어드미션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레귤러로 간다면 합격률은 또 훨씬 낮아지겠지요. 물론 무조건 얼리가 레귤러보다 쉽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리에는 레가시, 리크루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무조건 쉽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버드의 2019년 레귤러 어드미션 합격률은 3.2%였고 예일의 경우는 5.1%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하버드가 얼리에서 2019년보다 학생 수를 더 작게 뽑았다 라는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계실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버드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에서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입학을 연기한 디폴드를 선택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버드에서 발표 349명의 학생들과 같이 다니게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특히 1학년의 경우는 자체의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살게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입학을 연기한 학생들과 올해 10인 학생들과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21년 입학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된 거에 의해서 나오는 대책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시 숙소를 추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름 세션을 추가한다. 내년 썸머에 학생들을 수업을 듣게 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해 2021년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또 갭이어를 하게 한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할 얘기인데요. 입학생의 숫자를 줄여버린다. 그러니까 더 작은 팟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대학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그거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비리그들 중에 몇몇 학교들이 자체 발표한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얼마나 얼리 어플리케이션의 지원자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MIT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62%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리 어드미션 이후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정 지원, 파이낸셜 에드 지원이 예상외로 많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또 줄였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상층의 경우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정말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0년의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연기를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완전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테스트 옵셔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테스트 옵셔널, 테스트 점수를 내지 않고 합격을 받았느냐 라는 것의 데이터는 아직 대학들이 확실하게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레귤러가 끝나고 나서도 대학들이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미 컨설턴트 협회 ICA에서 컨설턴트들도 이 점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제가 속한 그 커뮤니티에서 저희끼리 정보를 쉐어하는 정도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스트 옵셔널이 학생들로 하여금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테스트가 없어도 내가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다른 스펙이 좋다면, 다른 액티비티나 에세이를 잘 쓴다면, GPA가 좋다면 SAT 점수를 내지 않아도 내가 이 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라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지원자가 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하버드나 MIT, 예일 등의 탑 학교들의 지원자가 높은 것은 프린스톤이 얼리 액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2020년 입시의 또 다른 큰 변수였던 것이 UC입니다. UC가 테스트 옵셔널을 선택하면서 총 15%의 지원자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UC가 큰 변수를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 UC가 9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캠퍼스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각각의 캠퍼스에 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15%의 증가라는 것은 굉장한 임팩트를 줍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라틴계의 지원자 수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점이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점들입니다. 2020년의 경우는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레귤러도 지원자 수는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리 결과가 사실 안 좋아요. 컨설턴트 협회에서 오는 메시지나 이메일을 봐도 디폴트 됐어 이런 메일이 많이 보입니다. 합격률이 이렇게 떨어진 걸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럼 불안 심리로 레귤러를 당연히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지원자 수가 많아질 것이고요. 자, 그러면 2022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게 어떨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 11월이 돼서 입학사정관이 지원서를 봅니다.
지원서가 좀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30%, 40% 주어진 시간에 11월 초부터 12월 중순, 사실 근데 파이낸셜 에드 오피스로 원서가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풀로 다 있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11월 15일까지 원서 마감인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달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원서들을 봐야 합니다. 게다가 테스트 옵셔널입니다. 이것이 유용하다, 안 유용하다 말이 많지만 SAT와 ACT는 전 세계에 다른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균일하게 볼 수 있는 도구로서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어드미션 오피서들은 면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따져보겠지만 그것이 균일화된 테스트 도구가 없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드미션 오피서가 올해 훨씬 더 힘들었겠죠. 자, 그럼 여기서 2021년 원서를 준비하는 1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1년 입시가 2020년 입시와 별다르게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조금은 덜 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점점 더 입시사정관에 많은 부담이 가는 이런 상황에서 나의 원서가 조금이라도 더 입학사정관의 눈에 짧은 시간에 뜰 수 있는 그런 원서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0년 얼리 대학 입시에 대해서 학교들이 발표한 데이터와 여러 가지 분석들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